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의 계약이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걱정은 많은데 어쨌든 얼굴 본다는 생각은 참 좋습니다. 제가 가끔 바깥에서 애들을 만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컸어요.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으로 가는 게 너무 신기하게 애들이 키도 많이 크고 그래갖고 마스크도 쓰고 그러니까 제가 못 알아봅니다. 솔직히 못 알아보겠어요. 여러분도 잘 못 알아보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너무 얼굴 볼 생각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래도 온라인 계약 열심히 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은 저항의 연결 방법을 다르게 하는 까닭은 이라고 한 제목으로 수업을 시작하고요. 교과서 61에서 63쪽입니다. 교과서 꼭 피시고 오늘 공부에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좀 필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과서가 조금 간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업을 시작할게요. 자, 오늘 배우면 일상생활에서 저항의 직렬 연결하고 병렬 연결의 쓰임새를 조사해 비교할 수가 있대요. 이걸 좀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식이 나오고 기호가 나오고 계산이 나오거든요. 머리 아파 하시는데 거기에 압도당하실 필요가 없고 여기 보시면 학생 목표예요. 우리 국가에서 어디까지 하라 라고 되어 있냐면 이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일상생활에서 쓰임새를 조사하라는 얘기예요. 얘가 나름대로 쓰임새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직렬 연결을 선택한 이유는 과학적으로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상황에서 병렬 연결을 쓴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를 아시라는 거예요. 내가 왜 하필 직렬 연결을 쓰느냐, 병렬 연결. 우리 집에 있는 기구들은 왜 병렬 연결되어 있느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그 어떤 숫자에 너무 압도당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걸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간요.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항의 연결입니다. 전기 부품들. 우리 이제 전기 부품들 많이 있죠. 마우스도 있고, 그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사실 이제 뭐라고 하나요? 와컴? 그런 거. 그죠? 전기 부품. 그죠? 모니터. 전부 다 전기 부품이래요. 나름대로 얘들은요,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면서, 그 방해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변환하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를 변환하는 것,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를 변환하는 것, 나름대로 에너지를 이제 변환해서 써줘요. 어쨌든 얘들은 전기 흐름, 그러니까 전류를 방해하기 때문에 얘들은 각각 저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품들을 연결하는 방식, 그러니까 저항을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서 전체 회로의 전압, 전체 회로의 전류, 전체 각각의 물건에 대해 걸리는 전압을 다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연결 방식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떤 전압, 전류, 저항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연결 방식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이제 두 가지 방식을 보는 건데, 하나가 초등학교 때 했었던 직렬 연결, 또 하나는 초등학교 때 했었던 병렬 연결. 두 가지가 됩니다. 다 익숙하죠? 익숙해요. 그래서 이런 특성들이 있고요. 오늘은 좀 더 직렬 연결에 아마 치중해서 수업을 해볼까 합니다. 자, 어쨌든 소개는 해야 되니까요. 각각의 연결들을 소개를 하면 이렇게 생겼고요. 직렬은 어떤 얘기예요? 그냥 전구가 일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 병렬은 어때요? 회로가 지금 나뉘죠. 회로가 지금 나뉘어져 있는, 그래서 나뉘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그런 이제 회로의 모습이고요. 회로 도도 한번 그려봅시다. 이거 전기 회로 기호 있죠. 이 기호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세요. 이게 사실 이걸 이제 시험 문제로 내라 이거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그런 건 아닌데 결국 문제에서 이걸 그려줄 수는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걸 그리긴 어렵기 때문에 이제 회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회로들은 꼭 익숙하셔야 되는데 이 직렬 연결 어떻게 회로로 그리면 될까요? 여러분도 그림에다 같이 그려주세요.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전지가 있고요. 꼬마 전구 두 개가 있어요. 네, 여기 지금 전지가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네요. 그러니까 전지를 그리실 때 보시면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요거랑 똑같이 그리려면 회로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전구가 꼬마 전구 이렇게 그리죠, 그죠? 전구가 두 개가 일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것을 직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어쨌든 전압이라고 하는 건 전구가 만들어주니까 전체 전압 V,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흘러가는 게 이제 전류죠. I가 흐르면 여긴 저항이 있는데 저항이 두 개네요. 그렇죠? 그래서 R1, R2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전체 저항을 더해줄 때는 이제 R, 전체 저항, 이건 전체 저항의 표시가 될 거고요. 이 각각의 R1이라고 하는 것에 전류가 흐르고 있겠죠. 그것은 I1. 이 R2라고 하는 저항에도 전류가 흐르고 있겠죠. I2. 전압이 걸릴 텐데 이 전구에 걸리는 전압은 V1. 이 전구에 걸리는 전압은 V2. 이렇게 했으면 기호까지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직렬 연결. 자, 병렬 연결은 어떻게 그려주면 되나요? 병렬 연결은 지금 플러스가 이쪽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전구가 하나 연결이 돼 있고요. 근데 전구가 하나 더 연결되어 있네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V, 그리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니까 I, 그 다음에 저항이 두 개니까요. R이라고 그냥 붙여주면 안 되겠죠. 얘는 R1, R2라고 하고 R 값은 얘 두 개를 다 합쳤을 때 R이라고 합니다. 전체 저항.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는 각각 I1과 I2.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V1과 V2. 이렇게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병렬 연결의 회로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특성을 확인할 것은 직렬 연결이에요. 그래서 직렬 연결에 대한 특성, 그러니까 얘에 대한 특성을 하나하나씩 짚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직렬 연결에 대한 특성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네 가지 특성을 한번 정리를 하고 싶어요. 자, 일단 그 특성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무엇을 비교할 거냐면 지난 시간에 했던 물 흐름 모형을 함께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직렬 연결을 물 흐름 모형을 그리면 아마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죠? 지금 물이 흐르고 있고요. 펌프로 물을 퍼올려서 물이 떨어지는 총 낙차 수위차는 이만큼인데 첫 번째 물레방아가 여기 연결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만큼에 해당한 높이차의 물이 이 물레방아를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만큼의 높이차에 해당하는 물이 이 물레방아를 돌려줘요. 물레방아 어쨌든 일렬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회로에서 물은 계속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 각각의 저항의 직렬 연결의 특성을 확인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특성. 교과서에 있겠지만 조그맣게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저항의 직렬 연결 첫 번째 특성인데요. 밑줄 친 부분을 쓰시면 돼요. 어쨌든 전구의 직렬로 연결해서 전류가 하나의 경로를 통해서 흐르기 때문에 이 그림과 이 그림이 같다라는 것이 보이시나요? 자, 어쨌든 각 저항,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레방아, 여기서는 각각 전구겠죠. 전구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어때요? 일정하다는 거죠. 회로 전체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같다는 거죠. 여기 전체 흐르는 전류의 세기나 여기 흐르는 전류의 세기나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같아요. 왜냐하면 회로가 하나니까 물이 흐름이 여기에 흐르는 물의 흐름이나 여기에 흐르는 물의 흐름이나 전체 물의 흐름은 같다는 거죠. 요게 첫 번째 특성이에요. 쉽죠? 그죠? 자, 이거를 회로도까지 같이 해봅시다. 회로도를 그리면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구니까 그 다음에 전체 전압, 그죠? I가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죠? 얘는 저항 1, 저항 2.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압은 V1, 여기 V2.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1, I2라면 이것을 이제 이 문장을 이 어떤 회로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도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I는 뭐예요? 전체 전류. 얘나 같다는 거죠. 그래서 I1과 같고요. I2와도 같아요. 이 복잡한 문장을 이렇게 써주면 되죠. 아이고, 아주 간단하게 써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전류의 특성이었어요. 직렬 연결해서 전류는 언제나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전체 전압은 각 저항에 비례하여 나누어져서 걸려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서의 전압에 해당하는 것은 수위체, 물의 높이차거든요. 전체 물의 높이차는 이만큼이에요. 물이 떨어진 높이는. 근데 얘를 돌릴 때 떨어진 물의 높이는 이만큼이고요. 얘를 떨을 때 물의 높이는 이만큼이고 이 두 개를 합치면 얘죠. 그죠? 똑같아요. 여기서 이것을 회로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습니다. 회로가 끊어졌네요. 저 전체 전압을, 그러니까 전전지가 만들어준 전압을 V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흘러가는 전류가 I라고 했을 때, 이 R1과 R2가 있어요. R1과 R2에 흐르는 각각의 전압은 어때요? 얘와 얘는 얘가 나누어져서 흐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식으로 써도 되는 거예요. V는 V1 더하기 V2와 같다. 그죠? 예를 들어서 얘가 1.5V짜리 일반 건전지가 보통 1.5V예요. 썼다. 얘는 0.5V고 얘는 얼마요? 1V로 나누어져서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보시면요. 각 저항에 비례하여 걸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교과서에 없는 표현이니까 같이 넣어주세요. 나누어지는데 그게 저항값에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저항이 얘가 1오음이고요. 얘가 2오음이다. 자, 그럴 경우에 어때요? 지금 이 저항의 비율이 얼마예요? 저항 R1 대 R2의 비율이 1대 2란 말이에요. 그러면 V1과 V2도 얼마예요? 1대 2라는 거죠. 같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왜 그래요? 라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오음의 법칙 사용하시면 돼요. I는 R분의 V, 그렇죠? V는 얼마예요? V는 이거 넘어가면서 IR. 그러니까 지금 전압과 저항값은 서로 비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항이 1대2면 전압도 1대2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전압 얼마예요? 여기서 계산해 주시면 전체가 1.5V라고 했으니까요. V1은 얼마가 돼요? 전체 1.5V에 대해서 전체가 지금 1대2, 그러니까 3이죠. 전체가 3의 3분의 1에 해당하니, 그죠? 얼마? 0.5죠. 암페가 아니라 볼트, 그죠? 그 다음 V2 얼마예요? 전체가 1.5V였는데요. 지금 이 F처럼 자꾸 배워갖고 제가 신경 쓰이네. 자, V2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 1.5V의 전압을 줬는데 나눠져 흘러요. 얼마큼 나눠지냐면 1대2니까 전체가 3이죠. 3에 대해서 2에 해당하는 만큼. 그러니까 1V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압은 각 저항에 비례하여 나누어져서 걸립니다. 어쨌든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합을 합치면 회로에 전체 걸리는 전체 전압과 같아요. 이것도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요 말도 써주세요. 이렇게. 근데 이해 가는 내용이죠. 모형 보니까 딱 이해 가네. 모형이 그래도 좋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 개의 저항을 직렬 연결하면요. 전체 저항 값은 증가해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플러스 이제 그림을 막 그리죠. 얘를 R1, 얘를 R2라고 하자. 그럼 전체, 이 회로에 전체 걸리는 저항값 R이라고 하는 건 얼마냐? 라고 한다면 그냥 이 두 개의 값을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저항은 계속 증가해요. 여기다가 한 개 더 걸어줘 볼까요? 지금 전구가 두 개인데요. 전구를 세 개를 달아준다. 얘는 R1, 얘는 R2, 거기다 R3까지 더해준다. 그러면 전체 저항값은 얼마예요? 전체 저항은 R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경우는 R1 더하기 R2 더하기 R3네요. 그러니까 저항을 걸어주면 걸어줄수록 얘는 어때요? 전체 저항은 증가한다는 거죠. 이게 세 번째 특성이 돼요. 그냥 저항 걸어주면 걸어줄수록 전체적으로 저항이 증가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요건 하나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저항이 증가해요. 그런데 각 전구에는 전압이 점점점 낮아진다는 거죠. 그런가요?
보시면요. 요 경우에 지금 보시면 지금 I 값을 요 R 값이 지금 점점 증가해요. 여기는 저항이 2개, 여기는 저항이 3개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전압이 예를 들어 6V였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그냥 저항값은 같게 합시다. 얘도 1ohm이고 얘도 1ohm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눠질 거예요? 나눠져서 3V씩 3V씩 나눠주겠죠. 얘가 이제 6V짜리 건전지는 그대로 있는데 얘는 전부 다 1ohm짜리인데 그런데 지금 전구가 3개가 되면 전압은 나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2V씩, 2V씩, 2V씩 나눠지는 거. 점점 어때요? 이 저항을 계속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전압이 각 전구에, 그러니까 전구 하나가 아니라 각 전구, 그죠? 각 전구에 걸리는 전압은 어때요? 낮아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특성이 돼요. 낮아지고요.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전구를 여러 개 달면 여러 개 달수록 어떤 특성이 있냐면 어두워져요. 왜냐하면 각 전구에서 이제 전기 에너지를 발생할 때 그 에너지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전압과 전류를 곱한 값으로 생각을 해주거든요. 근데 전압 자체가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전구를 하나하나 다 달면 달수록 전구는 어두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너무 쉬워요. 얘들은 회로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저항이 하나 끊어졌어. 전구가 필라멘트 나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전체 회로가 끊어지는 거예요. 얘 하나 전구 나가면 다 같이 나가는 거죠. 이거 크리스마스 전구에서 많이 하죠. 선생님 집에도 크리스마스 전구가 있는데 사자마자 하루 만에 나갔어요. 전부 다. 누가 끊어졌느냐. 이 전구 중에 하나가 끊어진 건데 하나 때문에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 전구 하나하나 다 뒤져갖고 누가 끊어졌는지 다 찾았어요. 그래서 연결했더니 연결이 되더이다. 그래서 정렬 연결의 단점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하나가 끊어지면 회로 전체가 망가진다는 거. 근데 장점이기도 해요. 퓨즈 같은 거 있죠. 퓨즈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우리 집에 전류가 너무 많이 흘러요.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른다는 얘기는 불난다는 얘기예요. 에너지가 너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허용할 수 있는 전류 이상이 되면은 퓨즈가 녹아버려요. 끊어진다는 거죠. 근데 퓨즈가 녹으면 왜 우리 집 전체가 다 나가요? 왜냐하면 얘들이 직렬이기 때문이거든요. 퓨즈랑 우리 집의 전기는 직렬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퓨즈가 나가면 전체 전류, 우리 집이 다 같이 나가는 그런 특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나름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왜 직렬 연결을 썼느냐? 장단점을 파악해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도 중요한 특성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정리해 봅시다. 네 가지 내용을 썼어요. 그죠? 이 네 가지를 필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만 해봅시다. 회로 직렬 연결을 모양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죠. 그죠? 그냥 제 맘대로 3개나 그립시다. 아이고. V 전체 전류 I 여기 저항이 3개잖아요. 전체 저항 값은 R이지만 각각의 저항은 이름 붙여줘야 되죠. R1, R2, R3 여기는 여기 흘러가는 전류를 I1 흘러가는 전류를 I2 여기 흘러가는 전류를 I3 여기 걸린 전압 우리 아까 물레방아의 그 물높이 생각하세요. V1 지워졌어. V1, V2, V3 자 1번 어떤 느낌이에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같다. 전체 전류나 각각에 흐르는 I1이나 I2나 I3는 전부 다 같습니다. 1번. 자, 두 번째. 이게 이제 직렬 연결 특성이라는 얘기예요. 전체 전압은 나눠지죠. 그죠? 얘가 6V고 얘가 전부 다 1ohm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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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항에 비례하여 나눠지니까 지금 여기는 저항이 같으니까요. 그대로 나눠져서 2V, 2V, 2V라는 얘기죠. 나눠진다.
그래서 전체 전압 V는 V1 더하기 V2 더하기 V3와 같아요. 세 번째, 직렬 연결하면 어때요? 전체 저항이 증가해요. 왜냐하면 전체 저항이라고 하는 값은 그냥 저항값을 더해주면 되니까요. 자, 이 경우에는 얼마예요? R1 더하기 R2 더하기 1옴 더하기 1옴 더하기 1옴이니까 3옴. 그죠? 하나 더 연결하면 1옴짜리 하나 더 연결하면 4옴.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이 증가하고요. 여기다 하나 더 생각해 주시면 저항이 늘어나면 여러 개가 늘어나면 전압은 어떻게 돼요? 점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죠. 하나의 전압을 각각의 저항이 나눠 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전압은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낮아지죠. 저항 하나 끊어지면 회로 전체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네 번째 내용까지 정리가 됩니다.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수업을 끝낼게요. 여러분들이 사실 진도가 너무 빨라요. 사실 수업을 했으면 앉아라, 몇 쪽 펴라, 이제 쓸데없는 얘기 하면 이제 쓸데없는 얘기도 하고 해서 이제 끝나야 되는데 이게 한 시간에 한 차씩 흘러가니까 과학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그냥 또 그렇다고 이제 과학을 모두가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학생들한테 조금 어려워서 오늘은 직렬만 하고 끊을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잘 한번 정리를 해 놓으세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8V 전압에 3옴, 6옴 두 저항 R1과 R2로 직렬 연결했다. 그림이 없어요. 일부러 뺐어요. 이거 그려보시라고. 18V 전압이 있네요. 어쨌든 저항이 있습니다. 전구 그리기 귀찮으니까요. 저항 이거 기억나요? 이거 플러스고 마이너스네요. 전류 이렇게 흐를 거고 여기 전체 전압은 V, 전체 전류는 I. 얘는 이제 저항인데 다 합치면 이제 R이지만 각각은 R1, R2라고 해주죠. 여기 흐르는 전류 I1, I2, V1, V2. 봅시다. 자, 각 저항 1번. 요것도 해줘야죠. 전체 전압이 18V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R1은 3Ohm이라고 되어 있고 6Oh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1번 각 저항 R1과 R2에 걸리는 전압의 B는 얼마냐? 근데 이 두 번째 원칙 보시면 알죠? 전압은 각 저항에 나뉘어져 걸린다. 그죠? 근데 그 나뉘어지는 비율은 어때요? 저항에 비례하여 걸린다. 그러니까 V1과 1번, V1과 V2의 비례하는 B는 뭐와 같아요? 저항값과 같은 거예요. R1과 R2와 같아요. 그래서 얼마예요? 그냥 3대 6이고요.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좀 1대 2죠. 이게 답이네요. V1 대 V2는 1대 2예요. 끝! 전압의 실제값은 얼마야? R1에 몇 볼트, R2에 몇 볼트 걸리냐 이거죠. 그러면 이건 계산해줘야 되죠. 이 전압에 걸리는 전압 V1과 V2의 실제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에. 그럼 V1은 얼마냐? 그럼 전체 전압에 대해서 지금 전체가 3인데 3의 1에 해당하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만큼이니까 3분의 1이죠. V는 18V였어요. 전체 전압이 18V였고요. 이 18V를 3분의 1만큼 나누어져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6V. 그죠? V2는 얼마예요? 전체 전압에 대해서 전체가 3인데 그 중에 2에 해당하는 만큼을 나눠서 쓰고 있어요. 3분의 2. 18V에 대해서 3분의 2는 얼마예요? 12. 다 더하면 18V 나오죠. 그러니까 V는 V1 더하기 V2를 성립하고 있죠. 그죠?
계산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인데요. 이거는 좀 잘 보세요. R1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얼마입니까? 지금 R1은 얘고요. 이제 전류의 세기를 구해야 돼요. 근데 지금 다 나왔어요. R1은 3ohm이고 V1 얼마예요? 아까 구했지만 6V예요. 그럼 이제 I만 구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ohm의 법칙 쓰면 돼요. ohm의 법칙은 전류 전압 저항의 관계를 서술한 식입니다. I는 R분의 V입니다. 그죠? I는 R분의 V인데 근데 지금 문제는 여기서는 I1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R1의 전류에 흐르는 전류 이건 I1이잖아요. I1은 R1분의 V1이죠. 그래요? 여기에서만 해당하는 식이니까요. 그죠? 요 I는 전체 얘예요. 전체 회로에 걸리는 전체 전압 요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 저항, 전체 전압, 전체 전류. 지금 우리는 요 저항 하나에 걸리는 저항과 전류와 전압에 대한 얘기니까 I1, V1, I1. 자, 그러면 R1은 3ohm이고 V ohm은 6V. 얘들아,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깔끔하게 쓰고 있는 거 깔끔하죠? 깔끔, 묻듯. 이게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산수가 이렇게 빠른 친구들이 있어요. 부러운 아이들.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은 딱 보면 재수없죠. 그 능력이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능력, 나 같은 사람들은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18, 막 6, 3,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시려면 자꾸자꾸 이렇게 쓰시는 연습 하셔야 돼요. 자꾸 아이들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귀찮으니까 자꾸자꾸 안 쓰시는데 어느 게 나한테 득이 되는가를 잘 생각하세요. 내가 내 성향 자체가 그렇게 숫자적으로 민감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다면 반드시 공부 계속 하시려면 쓰셔야 됩니다. 깔끔하게 3분의 6 그래서 이 단위 전류의 단위 암페어 이죠. 이거예요. 이게 I1이에요. I1은 2A. 이게 답이에요. 근데 4번은 어떻게 보시면 돼요? 4번은요. 이제 회로의 첫 번째 특성이죠. 모든 회로에서 전류는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 2A가 흐른다는 얘기는요. 여기도 2A가 흐른다는 얘기고요. 전체 전류도 사실 2A였어요. 2A가 흘렀고요. 그게 그냥 2A 흘러가고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바로 2A 하면 되는데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냥 연습해 봅시다. 전체 전류는 뭐예요? 전체 저항에 대해서 전체 전압. 전체 저항은 어떻게 구하나 했느냐면 직렬 경우에는 그냥 더한다고 그랬어요. 3 더하기 6. 그래서 18 3ohm에다가 6ohm을 더하면 얼마예요? 이게 9ohm이죠. 그죠? R1 더하기 R2 그래서 9ohm. 그러니까 요거 9ohm. 그 다음에 전체 전압은 얼마예요? 이 건전지가 18V짜리인가 봐요. 그래서 얼마? 2A. 맞죠? 계산 안 해도 알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2A입니다.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게 좀 어렵다라면은 문제집의 문제들이 뭐가 왜 어렵냐면요. 이렇게 놓고서 문제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물어봐요. 요 1번 빼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지? 이게 병렬까지 헷갈리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요 1번과 2번을 같이 이런 문제 같이 있으면 또 애들은 풀어요. 그러니까 문제 이거 방식도 좀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1번에서 2번으로 간다 라고 생각하면 아하 하는데 보통 문제는 이렇게 해놓고 2번 이렇게 묻죠. 아니면 어떻게 물어요? 18V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바로 묻죠. 전체 전류. 그럼 또 헷갈리죠. 근데 3번에서 4번으로 간다는 흐름을 생각하시면 또 문제 풀어요. 이런 문제는 푸는데 이렇게 단독지입적으로 딱 물어보면 못 풀어보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어떤 서술 방식도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 문제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은 일단은 직렬 연결까지만 해보고요. 문제를 좀 드려야 되는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뭐 할까요? 병렬 하겠죠. 꼭 복습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